3회 봅시다. 자, 문제 좀 이어서 쭉 가볼게요. 23번에. 네. 자, 서로 독립이래요. 독립이라는 얘기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집중. 독립이면 뭐예요? A, B가 곱사건의 확률이 PA랑 PB를 뭐 한 겁니다?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합사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PA의 합사건 B 이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얘는 PA랑 PB랑 마이너스 PA 곱사건 B 확률의 덧셈 정리잖아요. 덧셈 정리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거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얘를 찾고 싶은 건데 PA는 5분의 1이고 PB는 5분의 2고 곱사건의 확률인데 곱사건의 확률은 독립일 땐 그냥 뭐 하는 거니까 PA랑 PB를 곱하는 거니까 25분의 2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PA 합사건 B라는 이 녀석은 25분의 5랑 25분의 10을 더하면 15니까 맞나? 15에서 2 빼면 13이지? 그럼 25분의 13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마무리. 간단하죠? 정확히 독립비를 알고 있니? 덧셈 정리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냥. 네. 자 24번 가볼게요. 좀 쉬었습니다. 24번에 이 이사단율 변수 x의 확률 공표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평균 2의 6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린 저기서 뭐 6x 플러스 1이라는 변수의 표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뭐 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2의 6x 플러스 1이다. 이 녀석은 그냥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되냐면 6의 2x의 플러스 1 이렇게 더하면 더하는 대로 곱하면 대로 나간다 이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2의 x라는 이 평균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평균은 뭐한다 표일 때 이사각률일 때 곱더 맞아? 네. 곱더 하시면 그냥 뭐 하면 돼? 곱해서 더하는 거야. 0은 필요 없고 3분의 2랑 얘는 2네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3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에 6 곱했으니까 16 거기에 1을 더해서 17이라는 답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간단하겠죠. 넘어갑니다. 계속 나오죠.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25번에 x 플러스 x분의 2의 전체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야. 그러면 5개 중에서 x에다 몇 개 주고 x분의 2에다가 몇 개 줄 거냐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x가 되려면 x의 세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총 5개 중에서 3개를 줄 건데 어디에다 3개를 줄 거야? x에다가 3개를 줄 거고 x분의 2에다가 2개를 줄 거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개수니까 x는 어차피 x만 나올 거고 개수는 2의 제곱 4랑 못 씻으면 10이니까 40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시면 끝나겠죠. 네. 넘어가죠. 26번이요. 뭐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연습한 거라서 딱히 할 게 없죠.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잖아요. 그럼 자연수 해니까 우리는 뭘로 바꿔주면 그냥 뭐 음화적으로 바꾸려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한 다음에 하나씩 준 거니까 몇 되면 되는 거예요? 7 되면 되는 거죠. 4에서.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된 거야? 음화적이 된 거지.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뭐죠? 중복조합으로 계산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4H 이게 웃겨? 네. 4H 몇이요? 7이요. 이거 계산하는 얘기고 그럼 얘는 10C 7이면 10C 3이니까 우리 아까 이것도 계산했죠? 120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끝납니다. 정답 5번이죠. 다음 27번 가볼게요. 자, 14명의 학생이 특별활동 시간에 연주할 악기를 다음과 같이 하나씩 선택하였습니다. 오케이. 그때 14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3명이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을 때 이렇게 끊어야지.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녀석은 문제는 쉬운데 풀기는 쉬운데 니네가 뭐가 어려운 거라 그랬어? 몰라요. 조건부 확률인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판단하는 방법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 일단 조건부 확률 판단법 첫 번째 뭐죠? 조건을 줘요. 가정법 어떻게요?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근데 거의 대부분 가정법 어떻게인 게 많아 확률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데 뭐가 확정할 수 있는 게 뭐가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 거야? 결과. 뭘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과정에 묻는 문제. 과정을 묻는 문제일 때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쟤 봐봐. 임의로 뽑은 3명의 학생의 악기가 모두 같을 때 뭐야? 가정법 어투 뭐뭐 할 때인데 같다라는 결론을 줬잖아. 그럼 같다는 결론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갑시다. 자 우리가 14명의 학생이 3명을 뽑았는데 그 악기가 모두 똑같아야 된대. 그럼 전체에는 뭐가 되냐면 1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그 확률 자체가 그게 뭐일 때? 3명 중에 3명을 다 뽑았을 때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플러스 14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뭐요? 바이올린 5명 중에 3명을 다 뽑았을 때 그 다음에 14명 중에 3명을 다 뽑았는데 첼로 6명 중에 3명을 다 뽑았을 때 이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죠. 그거 분에 뭐가 올라가는 거야?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일 확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피아노일 땐 얘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첼로는 얘지 얘가 올라가는 거 두 개를 더하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그냥 뭐 하면 돼? 이건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되죠. 여기도 어차피 똑같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14C 3분의 3C3 플러스 얘는 14C 3분의 뭐야 6C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의 확률은 그냥 뭐야 얘 1 얘는 10 얘는 6, 5, 4니까 20 이거 분의 여기는 1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40 아니지 31분의 21 31분의 21이라는 확률이 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에 있습니다? 5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왜 혼자 하는 건지. 됐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28번이요. 이거 우리 최근에 봤던 문제인데 기억나세요? 이 문제도 쉬워요. 최근에 봤던 문제예요. 우리 어디에서 봤냐면 짱중요에서. 진짜요? 네. 짱중요에서 보셨어요. 아마 7단원, 8단원 그 확률 구하기 문제 중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기출 마지막에. 그래서 보시면 자, 쌤 17번이면 쉬운 사정이죠? 네. 자, 봅시다.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완전히 쉬운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따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좀 쉽게 풀 수는 있는 것 뿐이야. 네. 자,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면 4가 적혀있는 카드. 자, 가조건이 뭐예요?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뭐 한 수? 큰 수가 적혀있다. 그지? 4에 다에서 뭐라 그랬냐면 4의 양옆에는 여기 이 양옆에 카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얘는 4보다 큰 수야. 그럼 저기에서 4보다 큰 수는 뭐밖에 없어? 5, 6, 7. 5, 6, 7이죠. 5, 6, 7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뭐래요? 이번에는 5가 적혀있는 카드 바로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5라는 카드의 양옆에는 뭐가 들어와야 하냐면 5보다 작은 수니까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건 1, 2, 3, 4 중에서 2개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 얘기. 괜찮죠? 뭔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4, 5 한 번 붙이고 4, 5 떨어졌어요. 그쵸, 그거예요. 4랑 5가 있는데 얘가 조건이 중첩되는 게 있단 말이야. 언제? 4 바로 옆에 5가 있으면 5 바로 옆에 4가 있는 거니까 그게 조건이 만족하는 게 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자. 첫 번째 케이스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4 옆에 5가 없을 때부터 갈게요. 4라는 숫자 옆에 5가 없어. 그럼 여기에 5 말고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6하고 7밖에 없어. 그럼 얘네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여기에는 자 이제 뭐 얘가 하나의 세트야. 배열은 나중에 할 거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없어?
여기에 카드에는 뭐가 올 수 없어? 5가요. 5가 올 수 없어. 왜? 5의 양옆에는 작은 수니까 7 다음이나 6 다음에는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5는 여기에 뭐다요? 뭐만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5가 와. 오케이? 그 다음 요렇게 5 옆에는 또 작은 수가 와야 돼. 그럼 얘를 또 뭐 해야 돼? 하나의 세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여기 한 세트, 여기 한 세트. 그럼 총 7개 숫자니까 여기에 하나의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이제 가자. 자, 우리가 가볼게요. 647이라는 녀석을가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647이라는 배열이라면 2가지. 2가지. 일단 냅둘게요. 얘 먼저 배열합시다. 여기에 있는 숫자 2개를 고릅시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어? 여기랑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 빼고 5보다 작은 수 중에 1, 2, 3 중에 2개가 와야겠죠. 그럼 얘는 3C2가 되겠네요. 뭐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C2가 왔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앞뒤 바꿀 수 있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뭉탱이 하나, 이 뭉탱이 하나, 이 뭉탱이 하나 3개를 배열하면 되죠. 그럼 그걸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가 3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7 자리. 6과 7이 뭐 할 수 있어요?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얘는 2가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의 가짓수는 3, 2, 6에다가 6이 10이니까 6 곱하기 10이라면 70인가요? 네. 여기다 쓸게요. 72라는 경우의 수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거야. 엄마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야? 4랑 5가 붙어 있을 때. 엄마 이해됐죠? 그럼 4랑 5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거야. 그럼 여기에 4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5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오케이? 4랑 5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그 다음에 4, 5, 6에는 2가지. 이걸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5랑 4로 가자. 5랑 4로 갈게요. 어차피 자리를 바꿀 거니까. 그럼 이제 자 우리가 5랑 4가 붙어 있다면 여기에 오는 거랑 여기에 오는 게 결정이 돼 버려야 되는 거야. 그지? 왜? 4 옆에는 그럼 뭐가 올 수 있어? 4 옆에는 7 2가지. 6, 7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올 수 있죠? 1, 2, 3 중에 하나가 올 수, 여기서는 1, 2, 3 중에 하나가 와야 돼. 그럼 얘 케이스는 일단 1, 2, 3 중에 하나에서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6, 7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럼 얘는 2가지. 그 20이라고 해서 그냥 2가지로 할게. 그 다음 여기에서 얘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건 이제 뭐야?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 이거 세트고 여기에 하나, 둘, 3개의 숫자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4팩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오케이? 끝났지? 아니, 그럼 우리가 그냥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잘 바꿀 수 있잖아요. 4, 5. 뭘 바꿀 수 있죠? 4, 5 잘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바뀌는 게 사실은 얘랑 얘랑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랑 전체가 뭐 바뀌니까. 이거랑 이거의 세트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네. 엄마 얘에서 그것까지 뭐 해야 돼? 네.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엄마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3이 6에다가 12 곱하기 24네요. 그럼 얘는 144에 2 곱하니까 288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몇 개야? 360이요. 360이야?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라는 얘기니까 확률은요 전체를 배열하는 게 7팩이죠. 7팩 분의 360이네요. 그럼 이제 얘는 우리 선생님 뭐는 좀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7팩까지 줘요. 그렇게까지 그냥 뭐 하나만 외워두면 돼. 5팩 정도만 외워두면 돼. 5팩 몇이야? 120. 120 그럼 얘 120 곱하기 3이니까 7 곱하기 6에다가 5팩 한 다음에 그럼 얘는 3 곱하기 뭐예요? 120이니까 이렇게 약분해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얘 이것도 약분되니까 답은 몇이에요? 14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사하고 연락을 했는데 120은 5팩은 120인 거를 좀 외워놓으면 그게 좀 괜찮은 게 6팩은 그냥 120에서 6 곱하면 720 이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5팩이 왜냐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5팩이 중간에서 계산이 뭐 니네 4팩까지 그냥 암산으로 하잖아. 4, 3, 1 하면 24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5팩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9번 가봅시다. 자 29번 가볼게요. 29번 문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근하는 어느 직장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게 먼저 X라는 확률 분포를 먼저 판단해 봅시다. X라는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x가 뭐냐면 뭐예요? 교통비 있죠? 네. 그지? 어떤 직장의 교통비인데 그게 평균 몇은 8을 따르고 정규분포 표준 편차가 1.2니까 1.2의 제곱을 따른 이런 분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겠대요. 그럼 표본을 추출할 때는 선생님이 얘가 어떻게 변합니다. x 바로 변합니다. 그때 얘는 정규분포를 똑같이 따르게 되겠죠. 평균은 변해요, 안 변해요? 평균은 안 변하면 똑같이 8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표준 편차는 내가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 n을 루트 씌워서 나눈 게 됩니다. 뭐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2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분포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래요? 네, 외워두세요. 똑바로 앉을까 다리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렇게 오케이? 그때 저 녀석이죠. p에 7.76 보다 크거나 같고 x바가 뭐 하는 거? 8.24니? 이 녀석을 먼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을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돼요?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근데 뭘로 가지고? 얘가 아니라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얘에 대한 분포로 표준화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지? 7.76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요. 평균. 그럼 얘에서 평균을 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0.24예요. 그 녀석을 뭘로 나눠요? 얘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1.2로 나눠요. 그거부터 z가 어디까지야? 얘에서 8을 빼면 또 뭐예요? 이번엔 0.24네요. 아 그럼 얘는 대칭구조네요. 루트 n분의 1.2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녀석을 봤더니 자 좀 정리를 할까요? 얘 약분하면 뭐 돼요? 이거 하면 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12니까 이렇게 하면 하니까 0.2니? 그지? 그럼 얘 0.2고 루트 n은 여기로 올라갈 거니까 p는 마이너스 0.2의 루트 n부터 표준화 시켰더니 이게 그럼 0.2의 루트 n이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정규분포 그래프가 될 텐데 그때 요 녀석이 얘는 어디 뭐 대칭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거에 대칭된 여기 어디까지 이 확률이 뭐 이상이어야 된대. 0.6826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가 뭔지를 보면 여기 반대만 확률이 몇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럼 0.6826의 반이어야 되니까 0.3413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건 어디서 찾는 거야? 표에서 찾는 거죠. 0.3413이 어디예요? 1이잖아요. 아 그럼 얘는 1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예요? 아 그럼 끝났네요. 최소값이라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럼 최소값은 얘가 1일 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이려면 0.2 루트 n이 네. 1이에요. 아 그러면 루트 n은 이게 뭐야? 10분의 2, 즉 5분의 1이니까 5를 곱하면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뭐는요? n이라는 값은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괜찮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트 n으로 나눈 거예요. 그 공식이에요. 아 그래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왜냐면 분상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거는 통계 가서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지만 외워 놓으셔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있어요.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는 분상은 그냥 그걸 제곱이니까. 네. n분의 시그마 제곱. 됐죠? 네. 자 넘어갑니다. 30번. 30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잘 봅시다. 별표 치시고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길찾기 문제인데 이번 4월에서는 뭐예요? 좀 쉽게 나왔죠. 길찾기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근데 이게 작년 4월이었네요. 작년 4월인데 29번에 있었어요. 아니요. 뭐 이번에는 좀 앞에 있었나? 몇 번? 27이었나? 8이었나? 그랬잖아. 그럼 비스무리한 그런 위치였던 거야. 그럼 여기에서 30번을 보면 자 문제를 좀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은 정사각형 R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모양이다. 왜 문제가 잘렸지? 다음 페이지였나? 아 있구나. 자, 이 도로망을 따라서 최단 거리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온대. 자,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로 오겠다 이거야. 오케이? A에서 어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올 거야. 근데 최단 거리, 그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R이라는 정사각형의 내변을 모두 지나야 된대요. 두 가지. 그럼 지금 보시면 R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A로 갈 때, B로 갈 때 지나갈 길이 무조건 얘들아 이쪽에서 와봐. 그럼 얘가 이렇게 온 다음에 무조건 일로 가야 되지. 네. 그럼 얘가 다시 돌아갈 때 갔던 길로는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오더 이렇게 와서 가더라도 여기를 지나 못 지나? 못 지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단 힌트가 하나 나왔네. 무조건 뭐가 있어?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 점. 네. 그죠? 여기 점을 무조건 지나고 갔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면 올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이런 방향으로 가. 오케이? 이거 아니면 또는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이렇게 오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이거야. 근데 나에서 뭐래요? 일단 지워놓을게요. 나에서 뭐래요? 한 변의 길이랑 1이 되는 정사각형 중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 오직 정사각형 R뿐이래. 봐봐.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어요. 근데 얘만 이 네 변을 다 지나야 되고 나머지 것들에서 네 변을 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괜찮아요? 엄마 이해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당연히 느낌은 오죠. 전체 길 A에서 B로 갔을 때 얘를 지나는 것 중에서 다른 게 정사각형이 지나는 걸 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무조건 우리는 어딜 지나야 한다고? 요 점을 지나야 한다고. 내가 얘를 P라고 할게요. 이 P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P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제외되는 게 있어. 어디가 제외가 되냐면 위에 두 개라고. 자 얘가 일로 와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 변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여기 안 지나. 여기도 안 지난단 말이야. 네, 거기도. 갈 때. 우리가 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안 지나 여기도 안 지나.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지나 여기도 안 지나 여기도 안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정사각형은 무조건 네 변을 다 지날 수가 없어. 양끝. 여기는 정사각형을 지날 수가 없어. 한 변 정도는 지날 수 있겠지. 뭐 여기서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 올 수가 없는 길이잖아. 그럼 요런 데는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 네 변을 다 지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러면 느낌이 왔어. 우리는 어디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A 점 있는 정사각형 하나만. 어디 정사각형? A 우리가 점 지날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모조리 지날 수 있는 정사각형은 여기랑 그 위에 거 여기랑 밖에 없어. 그 밑에 거. 여기랑 이 정사각형 4개는 네 변을 다 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다 지날 때를 그럼 생각해서 빼줍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 전체 먼저 세봅시다.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72가지. 전체 경우에서는 A에서 P를 갖다가 그 다음에 B 갔다가 B를 갖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BS. P로 갔다가 A로. A로 가는 게 일단 전체 경우에 쓸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자 가봅시다. 얘는 A에서 P로 가는 건 뭐야 그냥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걸 거고요. P에서 B로 가는 거는요. 두 가지. 자 여기서 요렇게 가거나 두 가지겠지. 그럼 얘는 두 가지야. B에서 P로 가는 건 이제 뭐야? 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왜? 여기 이렇게 왔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요렇게 왔다면 무조건 이렇게 가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 그럼 P에서 A로 가는 건 똑같이 또 뭐예요? 4팩에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72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 몇 가지예요? 70. 6이고 36에 2니까 72가지예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사건으로 가볼게.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라는 조건에 여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할 거야. 빼줄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상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R1, 여기를 R2. 오케이? 그럼 여기를 R3. 여기를 R4 뭐 이렇게 해놓고 저 사각형을 지날 때 생각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자 가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한국글이지. 자, 가봅시다. 우리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 첫 번째는 어디를 지날 때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R1의 내변을 지날 때. R1의 내변, 여기야. R1이 여기야. 얘를 지날 때를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 이 오른쪽 좀 지울게요. R1의 내변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그럼 R1 내변을 지나려면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되지. 네. 맞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는 어차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가지수를 세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왜? 얘가 여기로 갈 때 하나, 여기로 갈 때 하나, 두 가지야.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또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올 때는 여기 지나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야.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또 이렇게 아무 데나 와도 되지 이제. 또 두 가지야. 그 다음 여기서 오는 거는 이렇게 왔다면 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 한 가지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선생님 그럴 거면 R2까지 같이 세는 게 낫잖아요 한 번에. 공통이 겹치니까 겹치는 걸 뺄 거예요 어차피. 아 그래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2에 4개니까 16개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뭐예요? R2. R2를 지날 때 여기가 R2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도 얘랑 여기를 지나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의 개수는 R2를 지나는 거 얘는 R2의 내변을 지날 때 그럼 R2의 내변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되돌아올 때 한 가지. 되돌아올 때 또 한 가지. 그 다음 여기서 오는 건 두 가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예요? 16가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겹치는 게 있죠. 네. 세 번째로 이제 뭐가 겹치냐면 동시에 R1과 R2를 동시에 내변을 다 지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뭐야? 여기 어차피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세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이제 느낌 왔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올 때 무조건 한 가지씩으로 결정돼버려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8가지야. 아 그럼 일단 얘랑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죠? 보면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번째. 우리가 R3를 지난다고 한번 해볼게요.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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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땅 뚱땅땅 이렇게 되겠죠? 펜타우스 노래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R3를 가려면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죠. 여기로.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얘는 R3를 지날 때야. R3 내변 지날 때 R3의 내변을 지나려면 일단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와야겠지 무조건. 네. 그럼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되돌아올 때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똑같이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도 한 가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예요. 근데 얘들아 완벽하게 R3가 있을 때랑 R4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니까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럼 이 가지수도 뭐 할 거예요? 두 개. 같을 거예요. 아 그러면 R3일 때 얘는 R4 내변을 갈 때랑 뭐 할 거야? 같은 경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뭐예요? 72. 전체 몇 가지 중에서 72가지 중에서 이렇게 내변을 다른 걸 지날 때를 빼줄 거잖아. 그럼 뭐야?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8. 왜? 겹치는 거 뺀 거지? 네. 아, 1번, 2번에서 겹치는 거 3번이야. 더하기 거기에 플러스 4가지가 2개 있는 거야. 뭐만 이해됐죠? 그럼 얘 88이니까 또 끝났잖아. 네. 그럼 얘는 72에서 31 빼니까 몇 가지예요? 40이라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로 했으면 요 정도까지 보면 기출에서 우리가 길찾기에서는 생각보다 뭐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고심해서 문제를 내겠지만 요 정도까지가 잘 머릿속에 정리돼서 한 번에 풀 수 있다면 경우의 수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자 내일 4회 풀이 할 거고요. 4회랑 짱중요 갖고 오세요.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자 가자. 자 기생수 4회 이어서 좀 해볼게요. 4회 23번부터 가봅시다. 23번에 뭐라고 돼
돼 있냐면 다음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래요. 평균 구하려면 평균은 어차피 표에서는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곱도하면 된다 그랬지. 곱도 할 건데 뭐가 지금 문제야? A가 문제네. 근데 저것도 뭐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표에 확률 분포표에서 밑에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무조건 1. 1이라고 여기 무조건 써 있잖아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확률의 합은. 그럼 저거 다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A 두 개니까 2A 더하기 플러스 3분의 1이랑 6분의 1 더하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지. 그 녀석이 1이 돼야 돼. 아, 그럼 선생님 A라는 녀석은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뭐는 평균 2x라고 하면 이 평균은 곱더니까요 2랑 A랑 곱하니까 A는 4분의 1이라서 2분의 1 플러스 3과 3분의 1을 더하면 1 4와 4분의 1을 더 곱하면 1 그 다음 6과 6분의 1이네. 그럼 얘는 3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몇이에요? 7. 7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정답 4번 넘어갈게요. 24번이요. 뭐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교과서 예제 문제 정도의 문제죠. 그냥 얘 뭐야 6개의 문자를 일로 놔야 될 건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해주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6개니까 6팩으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개면 3팩, B가 2개면 2팩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뭐예요? 3이 6 없어지고 120을 일어나니까 그냥 60이라는 녀석으로 정답은 3번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25번 가볼게요. 자, 25번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 합집합 B 합사건의 확률은 1이래요. 전체 사건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PB가 3분의 1이고 곱사건이 6분의 1일 때 PA의 여사건. 근데 A의 여사건을 바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A 합사건 B. 우리 덧셈 정리는 A와 B의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뭘 찾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아, 이 PA라는 것을 찾을 수는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빼버리면 된다 이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6분의 1이라는 녀석이 PA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PB는 뭐예요? 3분의 1일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PA라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PA는 얘 여기로 넘어가면 3분의 1이니 잘못했는데? 아이고 이거 왜 6분의 1이었다. 전체 합사건의 확률 1이죠? 네. Sorry. 네, 1이니까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6분의 7에서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6분의 5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P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얘를 빼라는 얘기니까 답은 6분의 1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넘어가 볼게요. 자, 26번으로 가봅시다. 이분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던 문제고요. 뭐 작년 평가원 문제긴 한데 뭐 앞쪽에 있었던 문제니까 또 쉽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3점짜리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의 문제인데 그때 각각 세 그룹으로 2명씩 묶어서 이웃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총 7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1학년 2명을 뭘로 봐? 한 묶음으로 봐. 2학년 2명도 뭘로 봐? 한 묶음으로 봐. 그 다음에 3학년 3명은 그냥 3명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원순열로 돌릴 거니까 전체 몇 명으로 봐? 하나, 둘, 셋, 넷, 5명으로 볼 거지? 그럼 5팩을 돌릴 건데 원순열이니까 같아지는 자리가 5개 있으니까 5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1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럼 얘 4팩이니까 24고 여기에 4를 곱하니까 몇이에요? 96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시면 정답 1번 나오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27번이에요. 27번에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편차가 3분의 m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뭐 이렇게 써보자. x라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3분의 m짜리인 이 녀석의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는데요. p에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9987이 나오도록 이 녀석의 m값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일단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변형을 시켜야지. 어떻게? 표준화 시키라고 이런 얘기겠죠.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의 방법은 어떻게 됐었어? z가 바뀔 것이고
요 값에서 뭘 뺀 다음에 평균을 뺀 다음에 그럼 2분의 9에서 m을 뺀 거를 뭘로 나누죠? 표준 편차인 3분의 m으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얘를 정리할까요? p에 z가 이거 뭐 분모 문제에 똑같이 6을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2m 남겠죠. 그럼 여기는 3, 9, 27 마이너스 6m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그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는데 0.9987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0.9987이면 사실 되게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그치? 큰 값이야. 왜? 0.5보다도 일단 클 거고요. 그럼 그거보다 작다니까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뭐 대략 한 요쯤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전체 값이 뭐가 되도록 0.9987 되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만은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값이 0.5를 뺀 뭐가 되면 0.4987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0.4987을 이 표에서 찾아보니까 몇일 때예요? z값이 3일 때네요. 그럼 여기가 3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게 3이라는 얘기는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됩니다.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뭐 한 번에 갈게요. 27 마이너스 6m이라는 녀석이 6m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m 값을 12m이 27이니까 11로 나누면 약분합시다. 3으로 4분의 9인가요? 이렇게 m 값을 찾아내시면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28번 가볼게요. 28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4개와 숫자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공 4개. 일단 여기에서 뭐야? 두 갈래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들어? 네. 공의 색깔도 두 가지고요. 숫자가 각각 적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내는데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뭐 생각나야 되지? 가정법 같으네요. 뭐뭐 할 때 근데 같은 것이 있다라고 결론을 줬잖아. 조건부 확률의 의미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조건부 확률의 의미로 갈 건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라는 녀석은 뭐 중에서 꺼낸 4개 공이 같은 공이 있을 때 4개의 공 중에서 같은 공이 있을 때 중에 그 꺼낸 공의 검은 공이 몇 개의 확률? 2개의 확률로 뭐 이렇게 찾아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뭔말 이해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하나의 공은 흰색인데 그건 1, 2, 3, 4였고 검은 공은 3, 4, 5, 6이었어. 그럼 같을 수 있는 공은 딱 뭐밖에 없어? 3이랑 4밖에 없어. 그치? 숫자가 같은 공이 될 수 있는 건 3하고 4밖에 없는데 그 3, 4 중에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자 가봅시다. 첫 번째로 같은 공이 뭐일 때를 먼저 좀 보자. 3일 때를 볼까요? 흰색 공, 그 다음에 검은색 공. 검은색 공 그냥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3이라는 공이 이게 같아. 오케이? 이 두 개의 공이 같아. 그리고 내가 총 몇 개를 뽑을 거니까 4개를 뽑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뭐 4개를 이렇게 뽑아야겠죠 공을 다른 색 하시면 이렇게 2개를 더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제 뭐가 될까요?를 생각해보자고. 자 이것도 케이스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어떨 때 케이스가 달라지죠? 네. 내가 이 2개의 공을 뽑아야 되거든 이제. 네. 2개의 공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를 나눌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뭘 나눠야 되냐면 4하고 4라는 공이 뽑혔을 때 그지? 같은 공이 4일 때 근데 어떨 수도 있어. 겹칠 수도 있어. 어떻게? 3, 3, 4, 4 3도 같은 공이고 4도 같은 공이 이렇게 4개가 뽑힐 수도 있잖아. 3, 2개, 4, 2개.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에서는 뭘 제외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3, 4 뽑았을 때 4, 4 뽑는 건 빼고 세봅시다 이 얘기야. 정말 이해됐어? 그럼 여기의 케이스에는 이걸 뽑는 경우에서 첫 번째로 4가 뽑힐 수는 있잖아. 근데 2개 다 뽑히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뭔 말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각자 구해서 빼면 되는 거냐 한 번만. 그게 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게 더 귀찮아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셀 거잖아. 그냥 여기서도 이거 세고 이거 센 다음에 이걸 또 빼려고
하려고 하는데 케이스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거든. 그냥 세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 4 하나가 뽑혀. 흰색 공이. 오케이? 4 하나 뽑히고 이 색깔로 나눠줄게요. 첫 번째 4라는 흰색 공이 뽑혔다. 그럼 여기는 뭐가 절대 올 수 없어. 4. 검은색 4는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자 이 얘기야. 이해됐어? 봐봐. 그럼 이 경우는 몇 개의 케이스밖에 없어요. 3가지요. 왜 세 가지죠? 아, 1, 2. 2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3, 3, 4, 3 빼고 뭐뭐 남았어? 3, 3, 야, 3, 3, 3, 3, 4, 4 이거 빼고 몇 개 남았어? 4가지. 4개 남았잖아. 그럼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그냥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인 거야? 흰색 4는 뭐 해야 돼? 뽑으면 안 돼. 그리고 뭐는 뽑아? 4라는 검은색 공은 뽑았대. 그럼 얘도 몇 가지야? 4가지. 얘도 4가지야. 전체 확률 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전체 확률. 전체 경우에서 찾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는 뭐 찾아야 돼요? 둘 다 뭐 할 때? 흰색 4도 안 뽑히고 검은색 4도 안 뽑혔을 때.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몇 개 고르면 돼? 이젠 두 개를 다 골라야 되잖아. 뭐 중에서? 체크한 거 빼고 1, 2, 5, 6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되니까 4C 2점. 그럼 얘는 그냥 6가지네요. 그럼 여기 총 몇 가지예요? 14가지가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야 얘도 케이스 똑같을 거야, 안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잖아. 4, 4인 경우니까. 그럼 얘도 몇 가지가 됩니다? 14가지가 됩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4가지.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3, 3, 4, 4 뽑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다 뽑는 거니까. 뭔가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케이스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건 뭐죠? 이게 전체인 거야, 지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9가지가 나온 거예요. 14, 14, 1 해서.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린 뭐 하고 싶대? 우리가 원한 건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2개의 확률을 찾고 싶다는 거야. 그럼 자, 이제 봐봐. 요 2개 공 중에서 검은 공을 몇 개 뽑아야 되니? 1개.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럼 여기 또 검은 공을 하나 뽑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인가 생각해보자 이거야. 30. 몇 개예요? 자, 검은 공을 일단 몇 개 뽑아야 돼요. 하나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검은 공, 자 남은 것 중에 몇 개 남아있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얘네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아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얘가 뽑아야 되는 게 몇 개야? 3, 3 했으니까. 검은 공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흰색도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아? 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뭐 해야 되죠? 검정 검정 4, 흰색 4 뽑은 경우는 빼야겠죠. 그럼 그 한 가지를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몇 가지? 8가지야. 그럼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오겠어? 8가지. 여기서도 8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또 돼, 안 돼? 돼요. 이거 검은색 2개니까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뭐네? 이 확률 P라고 할게요. P는 뭐가 됩니다? 전체 29 중에서 8, 8, 1이니까 7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정답 몇 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엄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만 잘 나누면 사실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9번 봅시다. 자, 29번. 어제도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는데 X라는 초콜릿의 무게야, 무게.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근데 그때 이게 모집단인데 그때 추출을 했어. 오케이? 표본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이야? 49니까 표본의 크기 N은 49라는 녀석이에요 선생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보면 표본의 크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녀석은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은 여전히 M이고 얘는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어제도 얘기했죠. 근데 N값이 49니까 루트 N 씌우면 뭐예요? 7. 그럼 얘는 7분의 시그마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때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이 X 바였대요. 그치? 그럼 이제 얘는 뭐야? 모평균, 모집단에서, 다시 표본 집단에서 뭐 추정하자 이거야. 모평균의 추정, 이거 하자 이 얘기잖아. 신뢰도 몇 %고 이런 얘기 있을 거고. 여기에서 신뢰도
5% 나왔고 1.96이라는 실내 상수까지 준 거죠. 기억나시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필요하면 다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이때 실내 구간을 했을 때 얘 실내 95%에 실내 구간 95%의 신뢰도에서 실내 구간을 찾았더니 1.73부터 뭐가 1.87까지 요렇게 나와 있대요. 그때 x바 표본 평균분의 시그마의 값을 k라고 했을 때 180k로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뭘로 바뀌었냐면 잘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일단 우리 실내 구간 찾는 거 기억나요? 근데 저희 목표문까지 안 끝내지 않았어요? 안 했나? 네. 중간에 딱 아, 끊고 거기서? 짱순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괜찮아요. 하면 돼요. 알려주세요. 이걸 지금 개념을 하진 않을 거고 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실내 구간을 일단 찾는 방법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내 구간을 어떻게 찾아? 우리가 표본 평균이 x바라면 x바 마이너스 여기에 실내 상수가 곱해집니다. 근데 얘는 95%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기에 1.96으로 나와 있는데 저게 1.9로 나올 수도 있고 2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 문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저기 실내 상수예요. 네, 이게 실내 상수입니다. 실내 상수 1.96 곱하기 99%일 때는 99%일 때는 뭐로 나왔었지? 2.57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뭐 2.6으로 나올 때도 있고 3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문제를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뭐 개념 설명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1.96 곱하기 여기에 뭐 들어와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뭐? 표본 집단에서의 분포에 표준 편차가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가 여기서 난 알잖아. 뭐예요? 7분의 시그마. 그거와 모평균이 똑같아요. 그럼 얘는 이거 한 번 뺀 거면 똑같은 걸 한 번 더하는 것까지야. 표본 평균의 x바 플러스 1.96에 7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괜찮죠? 그럼 이게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찾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요거 찾아야 돼. x바. 그지? x바 찾아야 그랬잖아. 그 다음 시그마. 요것도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얘인 거 알고 얘가 얘인 거 알아. 그럼 뭐 표현하는 건 그냥 뭐야? 연립방정식처럼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뭐 해주셔야 돼요? 얘랑 얘 봐봐. 얘는 똑같은 x바에서 얘를 뺀 거고 얘는 x바에서 얘를 더한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x바만 남을 거 아니야? 그게 몇 배로 남아? 2배로 남겠지. 아, 그럼 얘는 일단 2x바는 얘랑 얘를 더했을 때 2x바인데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냐? 그럼 얘랑 얘랑 더하세요. 그럼 몇이에요? 3.6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일단 x바는 우리가 찾았어. 뭐예요? 표본 평균이? 1.8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 얘들아, 우리 실내 구간에 길이 찾을 수 있는 거 기억나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찾죠? 얘에서 얘 빼면 돼요. 그냥 이 부등식의 범위의 거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만 하면 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보자 이거야. 아까 우리 얘에서 얘를 더했잖아. 뭐 구하려고? x바 구하려고 더했잖아. 이번엔 빼면 x바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뭐만 남냐면 이 뒤에 더하고 빼진 거 이 값의 몇 배가 남겠어? 2배가 남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로 찾아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만 남을 텐데 그건 얘에서 얘 뺀 거잖아요. 그럼 1.87에서 1.73 빼면 몇이 돼요? 0.14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약분해봐. 0.7, 7이 14에 7, 8에 56 이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이거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몇 해? 2 되겠죠. 아, 그러면 시그마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겠네요. 맞아요. 아,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x 바람이 시그마라는 k 값은 뭐야? 1.8분의 4분의 1이니까 그럼 4분의 1 곱하기 1.8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10분의 8이면 5분의 9냐? 그럼 9분의 5로 들어가겠고. 뭐 이상한데? 맞나? 맞네요. 그럼 얘는 36분의 5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만 이해됐어? 이게 k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뭐는 180k라는 녀석은 이거 5 아니냐? 네. 그지? 그럼 얘는 5, 25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뭔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얘들아 사실 개념이 일단 되어 있어야지만 까먹었더라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 갖고 노는 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몇인지 찾는 거, 목평균 추정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뭔말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개념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예요. 쌤, 6평 있잖아요. 범 전체예요? 아니에요. 9평부터 전체예요? 네. 6평은 어디까지? 6평은 거의 2단원? 확률까지 거나 통계가 약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봤는데 까먹어. 원래 그래서 6평 때는 조금 시험 범위가 덜 됐는데 그게 마무리다. 이제 니네 때는 다행히도 수원 수투는 3월부터 전범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는 그냥 다 전범을 하면 돼. 예전에는 그것도 조금씩 잘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 교육가 바뀌기 전에 조금 재우 예언이 기혼의 누나 그때만 해도 수투 문과는 수투 미적원 확통이었고 그 다음에 이과는 미적 투 확통 기합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막 범위가 미적도 문과 같은 경우 미적 원 볼 때 요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범위였는데 이제 너희는 수원 수투는 그냥 전체니까 3월부터 사실 수원 수투 연습하기는 좋죠. 모의고사 보면서. 그래서 확통은 조금씩 범위가 늘어나니까 6월 때 전범위가 되진 않아요. 확통도.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번부터는 전범위예요. 9월은 무조건 전범위니까 9월이 사실 수능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6월도 평가한 거니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 바로 다음 시험이 니네 이제 6월 거잖아. 준비 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6월 때 거는 무조건 난이도 이번에 조절 실패할 거야. 6월 때 거는. 그러니까 어렵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쉽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어중간하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난이도 조절이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내 예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도형 나와요. 아마 수원 수투에서는 확통 말고 수원 수투에서는 수열 쪽이 아마 어렵게 나올 것 같고 삼각함수도 어떻게 그 삼각함수가 좀 애매한데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도형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점수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투에서도 함수 추론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너희가 항상 어려워하는 거긴 하니까 그건 21번 수영인 거 같아요. 거의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근데 확통만 다 맞으면 이때일 것 같은데요. 좀 6월 거 봐봐야 되고 6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가원이 어마무시한 집단이라서 평가원이 굉장히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평가원 문제 내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생각하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 학교 선생님들, 뭐 날고 기는 사람들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평가원에 문제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주구장창 그것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수능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문제 고민만 하고 한 문제를 가지고 한 10몇 명에서 막 토론하고 막 그래. 축구 준다는 밖에 나가면 서투린데요. 쌤보다 대단해. 엄청 대단한 하시는 분들이지. 쌤은 대학교 교수님들부터 쌤은 발전 뭐 학교 선생님들도 검수하러도 들어가시니까 나는 못 들어가. 난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왜요? 자, 나는 뭐 나가서 학벌을 불러주겠니? 그리고 가봅시다. 30번. 30번에 자 마무리 해볼게요. 검은색 볼펜 한 자루,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 볼펜 4자루가 있습니다. 이 9자루의 볼펜 중에서 5자루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항상 같은 색 볼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합으로 풀겠다는 얘기고, 볼펜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중복이 가능하다. 그럼 중복 조합으로 풀겠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 9자루의 총 볼펜의 개수 중에서 5개만 선택하겠다 이거야. 그지? 근데 그걸 2명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평가원스럽지는 않아. 사실은 조금 이제 케이스를 계속 분류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평가원스럽지는 않은데 이거 작년 거예요. 그럼 작년 29번이었어요.
근데 작년 29번에 수능에서도 경우의 수 그 확률과 통계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점점 중복조합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 얘기야. 귀찮아도 해라 이거야. 왜냐면 난이도를 너무 확 높이면 너무 어려워진단 말이죠. 확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귀찮음을 좀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유어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어쨌든 얘를 봐야 되는데 그럼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게 첫 번째 일단 뭐예요? 색깔이 나눠져 있으니까 색깔별로 좀 나눠야 되겠다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쳐서 네 자루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쳐서 네 자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네 자루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합시다. 그냥 파, 빨인데 다섯 자루구나 선택하는 게. 다섯 자루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각각 네 자루가 있고. 그럼 우리는 다섯 자루 할 수 있는 방법이 파란색 몇 개, 네 개, 빨간색 한 개가 있을 거고, 파란색 몇 개, 세 개, 두 개, 얘는 두 개, 세 개, 여기 한 개, 네 개. 이 경우밖에 없지 않겠어? 파란색과 빨간색을 갖고 노는 거. 그럼 이제 뭐냐면 파란색 네 자루를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두 명한테 나눠주고 빨간색 한 자루도 두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런 케이스 구분하는 게 사실 기출로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A,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뭐가 되게 4가 되게 만들고 A 더하기 B가 뭐가 되게 1이 되게 만드는 이 중복조합의 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예요? 2H4와 동시에 빨간색도 나눠야 되니까 2H1 이렇게인데 사실 두 명 정도는 중복조합을 굳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세면 되잖아. 뭐야? 04, 13, 24, 22, 31, 40 몇 가지밖에 없어. 5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뭐 2가지는 그냥 세도 되는데 뭐 중복조합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중복조합의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얘 그냥 계산하고 할까요? 그럼 얘 몇이에요? 5시 4니까 5 곱하기 2니까 5 곱하기 2에서 10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2H3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얘는 2H2가 될 거예요. 그럼 2H3은 몇이에요? 4C3이니까 4 곱하기 얘는 3C2니까 3이겠죠? 1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 굳이 안 할게요. 그럼 얘는 몇 돼요?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12가 되겠죠? 그럼 얘도 이 첫 번째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10이 되겠네요. 아 그럼 이 경우에 나오는 케이스 요 녀석에서의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나오는구나. 뭐야 24에다가 24니까 44라는 케이스가 먼저 나오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케이스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검은색과 빨간색을 가지고 네 자루를 만드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검은색은 근데 몇 자루밖에 없어요? 한 자루밖에 없단 말이야. 검은색이 한 자루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뭐밖에 없니? 검은색 하나, 빨간색 4개 이거밖에 없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얘는 또 뭐예요? 2H1 곱하기 2H4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아까 계산한 값이랑 똑같지 않나요? 몇 가지예요? 10가지겠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뭐도 검은색과 파란색을 하는 이 경우도 똑같죠? 뭐예요? 얘 하나, 얘 4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그냥 10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0가지,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10가지가 나왔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네요. 뭐가 남았죠? 3개의 볼펜색을 다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 어떻게? 검, 파, 빨 이 세 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검, 파, 빨을 다 쓰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요? 1개, 3개, 1개 다 써야 되니까 4개 연계는 안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에 1개, 2개, 2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1개, 3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케이스예요? 2H1 곱하기 2H3 곱하기 2H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그냥 계산해도 되겠죠? 얘는 몇 가지야? 2 가지야? 그지? 2가지 얘는 2H3은 몇이야? 4가지죠? 그러면 2, 4니까 16이야? 그럼 얘도 몇 가지겠어요? 16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2H1 곱하기 2H2 곱하기 2H2니까 얘 2가지 얘는 3가지니까 9, 2,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다 더해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값은 뭐야? 32에서 18 더하니까 50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의
값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 더하면 70이고 얘까지 더하니까 114까지라는 이런 맞아, 어디서 경우에서 나왔지?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30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비생수 4회 확통 마무리할게요. 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